김효재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추천이 됐는데 이게 여당 몫이죠. 그런데 이진숙 전 사장은 MBC 노조가 부역자 중에 부역자라고까지 비판을 했던 네, 인물이거든요. 그거 제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아니 추천? 저는 그분이 이제 국민들 안에는 종군 기자로서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예, 당시에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보도가 엉망진창이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상처를 많이 받은 언론인들이 이제 그 이진숙 기자에 대해서 이제 파업할 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임자로 지목을 했는데 그런 분이 다시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해야 될 방통위원으로 내정을 하고 이제 절차를 밟겠다고 국민의힘이 이제 하는데 어 저는 이제 오늘 자연인으로 되는데 옳지 않습니다. 그 아무리 그 저 각 당에서 추천한다 하더라도 뭐 결격 사유라는 게 꼭 법제화되어 있는 건 법제화되어 있는. 근데 뭐 그분들은 그게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죠. 표결의 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윤석열 정부는 참 자기 코드에 맞는 인물 발탁 하나는 아주 아니 탁월하게 하는 것 같아요. 코드까지는 좋은데 이게 예. 지금 220볼트인데 110볼트를 갖다가 코드를 꼽으려고 하니까 이게 파열음이 나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이분이 사실 뭐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두환 독재에 대해서도 그 뭐 총칼 이 부분은 빼면 정치는 잘한 분 아니냐라고 해서 개사가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개사가를 놓고 네, 사과했었지 예, 예, 않습니까? 예. 개에게 사과를 주는 아주 기상천외한 일을 우리가 경험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어쨌든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당 부분 이렇게 궤도에 올랐던 거 아닙니까? 한 분은 탄핵이 당하고 한 분은 부정부패로 감옥까지 갔다 와서 우리 사회의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어느 날 제가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거 눈 떠보니까 흑백 TV 시대로 50 독재 정권 언론 통폐합 시대 그다음에 MB 시절로 돌아가는데 너무나 뭐라 그래야 되나요? 검찰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본인이 적폐청산을 하고 본인이 감옥 보낸 사람을 사면 복권시키고 또 그 사람을 쓰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는 제가 볼 대단해요. 때는 예, 그런 거 보면 정말 법기술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신 것 같습니다. 뭐 거기는 전체가 뭐 가족 전체가 법 약점이 기술자니까요. 있으면 충성을 하나요? 한번 좀 제가 뭐 그럴 수 있죠. 예, 남자들의 심리를 좀 글쎄요. 나이가 뭐 들수록 거기는 가족 전체가 법 기술자 같아 보여요. 장모님도 아니 뭐 그렇고. 그분은 오래 하고 예, 결국은 예, 감옥 예, 갔지만 예, 본부장 리스크라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지난 예, 대선 예. 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나 국정 운영 방식이 충성하면 자리 준다. 보훈한다. 보훈 인사고요. 그다음에 측근 인사. 그다음 검찰 인사. 그러니까 인력풀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경험해본 사람이 구간이 명간이다. 뭐 고소영 뭐 그때 우리 강부자 이런 말을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괜히 사과했다. 괜히 뭐 저 야당의 요구를 들어줬다. 그냥 밀어붙이면 될 걸, 됐을 걸.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오기 정치. 그러니까 반면 교사라는 것은 진보한 반면 교사가 돼야 되는데 진부한 반면 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하지 말자. 그냥 무조건 밀어붙인다. 그러니까 장순신 그 본부장을 괜히 해임시켜서 그냥 밀어붙이면 됐을 걸. 뭐 이런 거가 있지 아니 않고서는 그래서 제일 지금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이 예, 정순신일 정순신일이잖아요. 것 같아요. 예. 저는 자기도 사실은 그냥 계속 버틸 걸. 이동관 그렇죠. 이동관 위원장하고 옷깃을 스치지 않고 제가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사실은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예. 그래서 뭐 한번 좀 죄송하죠. 스쳐보지 그랬어요. 물론 임기가 끝나서 그렇긴 하지만. 그럼 아마 뭐 마일리지를 하나 더 쌓았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일리지를 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저희가 다 그만두고 나와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보면 이명박 정부 인재풀들을 거의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형국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예. 뭐 서울대 인맥 그렇죠. 플러스 부인 인맥 예.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진행할 때
첫 번째가 김건희 여사의 인맥, 네. 두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의 네. 인맥에다가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인맥 이렇게.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어젠가요? 뭐 친이계 모임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잘 되도록 도와야 한다 이렇게 했다는데 아무튼 진짜 아주 짝짝꿍 잘 맞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제 그 이동관 대통령 특보를 이제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지 않습니까? 한상혁 위원장을 축출하고 나서 이게 사실 이동관 후보자는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알아요.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 장악에 선봉에 섰던 인물이라고 하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동관 후보자를 여기다가 앉힌 이유 뭐라고 보세요? 기술을 기술자가 필요한 거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쭉 지켜봐도 거기서 이분이 군대 시절에 동아일보에 입사했고, 그러니까 보안사에 근무할 때 그 들어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12월 20일까지가 군인인데 12월 1일 날인가 2일 날인가 동아일보에 네. 합격하고 최근에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 그렇고 그리고 나서 한 뭐 그 동아일보 재직 시절에 저 제가 알기로는 반기문 후보자의 뭐 연설문을 써줬나요? 아니, 반기문 저기 후보가 대선 후보로 있을 때 그쪽에 예. 있었죠. 그러니까 연설문을 써줬다고 본인이 그 에세이에 자서전에 네. 그 기록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평양 갔을 때도 북측 인사들로부터 되게 칭찬을 받았던 게 본인 스스로가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맞아요. 자서전에. 예,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2007년도에 이제 그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고 대변인 홍보수석 또 특보를 맡고 그다음에 이제 종편에 출연해서 이제 방송인으로 거듭났던 그 전 과정을 보면 그리고 그 이제 대변인과 홍보수석 때 했던 그 문건을 보면 예.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국정원하고 협업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부인하고 그 직권남용의 시기를 벗어나서 이제 살아남은 건데 그걸 수사할 당시에 기록들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사단들이 그렇죠. 정말 잘했네. 유혹을 잘했네. 예, 유혹을 받죠. 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만들었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게 문재인 정부지 않습니까? 그다음 기무사의 사찰도 없앴고요.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을 다 해체시키고 유일하게 이제 검찰 개혁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안 되면서 검찰 독재 공화국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언론 장악 기술자가 옆에 와서 보고하고 하니까 마음에 드시겠죠. 예, 그래서 발탁한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면 그거는 욕망이 되잖아요. 그거를 절제를 하고 법에 의거해서 국가를 운영할 때 그것이 나중에 사달이 안 벌어지는데 예. 이동관 후보자는 뭐 직전까지 대통령 특보도 지냈고 대통령실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어요. 월급은 특보. 안 받죠. 아니 월급은 안 받지만 다른 중요하죠. 예, 지원들을 받은 걸로 알고 그게 있어요. 중요하죠. 예. 장관의 월급 본인은 그렇게 고생하는데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필요하죠. 근데 이게 물론 인수위원은 자격이 안 된다고 법상으로도 나와 있죠. 근데 대통령 특보 같은 경우는 더 안 되는 어떤가요? 거죠. 예. 그러니까 상상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는 네. 거라는 건데 사실은 정치인도 선출직으로 된 분들도 3년이 경과해야지만 방송통신위원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위원보다 더 높은 직급이거든요. 장관급의 특보가. 그분 현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정합니까? 참 이게 몰염치라고 해야 되나요? 무식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염치가 없다,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이동관 후보자가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을 때 그의 지휘 아래서 국정원 기획안대로 언론장악 프로젝트를 진행했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고. 모른다, 보고받지 않았다. 아이고 이거는 누가 가장 잘하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잘하죠. 왜냐하면 그 사실을 밝혀낸 곳이 서울중앙지검이고 그 당시에 지검장은
윤석열 지검장이었거든요.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대로 김현 상임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걸 알고 있어서 아 이동관은 이 언론 적임자다. 장악 적임자다. 예. 그럼 이미 그때부터 찍어놨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안 들어간 거죠. 네. 인수위원으로 안 들어간 거죠. 그거 신의 한 수네요. 그리고 본인이 대변인이 시절에 홍보수석으로 이미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갈 때가 사실은 방통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위원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때 그 수사를 지휘하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나중에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능력, 전문성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했겠네요. 뭐 본인의 판단인지 아니면 주변의 네. 판단인지 뭐 공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수위원만 특정했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틈새를 들어온 거죠. 아무튼 근데 이제 역으로 예. 저희가 서동구 그 당시에 경향신문 고문 2003년도에 그 인수위 때 KBS 사장으로 내정을 했다가 맞습니다. 뭐. 대통령 그 캠프의 특보로 활동했다고 해서 반대에 부딪혀서 못 가셨잖아요. 네. 2003년도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그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KBS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안 됐던 그때는 시기가 이제 있었어요. 캠프 때 직책이었죠. 그렇죠. 지금 이동관 후보자는 특보라고 캠프에서 하는 거는 활동을 했었잖아요.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특보로 임명하죠. 특보죠. 인수위 때도 특별 무슨 직책을 맡았던 인수위원은 아닌데 예. 인수위원회 때도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특별 보좌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거는 권한을 줬으면 행사를 하지 왜 안 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법을 지켜가면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법 위에 군림하면서 행사하는 것까지 하라는 것은 사실은 무리한 요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무리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의 답답함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또는 방통위가 왜 그럼 한상혁 위원장 있을 때 그거를 만들어내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만들 수는 없어요. 불법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법의 불비함을 만들었어야 되는 것은 지적은 맞습니다. 그게 이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할 거라는 것은 예상을 못했죠. 예상을 네, 못했어요. 저는 사실은 2명만 남으면 예. 멈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나오려고 했는데 예. 2명이 2명으로 의결을 한다고 사무처에서 유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나오면 2명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 박문진 이사까지 다 자르고 그다음에 후임자까지 정해놓고 문을 닫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반여 전에 그래서 그냥 이를 악물고 거기서 최소한의 막는 것을 해서 박문진은 지금 한 달 반 정도는 시간을 벌어놨습니다. 근데 그 약간 미스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내정됐다는 얘기는 오래전에 나왔어요. 근데 3월 달에 나온 실제로 지명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네, 그러면 도대체 왜 그 시간이 지연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3월 달에 이제 한상혁 위원장이 구속이 됐으면 바로 지명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한상혁 위원장이 불구속으로 이제 되고 그러고 이제 그 면직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게 최종적으로 기각이 된 게 5월 30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는 못한 거죠, 사실은. 그러고 보니까 이게 탄핵 카드가 계속 나왔죠. 탄핵. 그러니까 김효재 의원에 대해서도 탄핵을 주장을 했고 현업에 종사하는 언론인은 사실은 탄핵을 지금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해둔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이동관 지명자가 지명이 되면 바로 그 탄핵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김효재
직무대행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그렇게 좀 불법한 일에 대해서 손에 피를 안 묻히게 본인이 예, 저는 뭐 보진 않았지만 그런 논의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피 묻히는 거는 김효재 권한대행이 다 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무혈 입성 이동관. 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부분 성공, 부분 실패입니다. MBC 거는 좀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동관 위원장이 25일경 뭐 임명이 된다고 치고 지금처럼 밀어붙이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임명이 지명이 미뤄지면서 일부에서는 혹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왜냐면 학폭 문제도 막 터지고 이러면서 그래서 굉장히 검토를 다른 사람을 검토를 했죠. 네. 그 언론에 보도된 거는 김홍일 지금 권익위원장도 예, 예. 이름이 네, 나왔고 검사 출신이죠. 검사 출신이 여러 명 검토가 됐는데 네. 예,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보냐면은 이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체득된 사람이 들어와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검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본인이 볼 때 유능하다 하더라도 법을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무서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제 생각에 방통위원장으로 김홍일 전 검사를 만약에 검사 출신인 김홍일을 만약에 지명했다면 이거는 정권으로서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니고 감당이 안 됐을 겁니다. 감당하기가- 인사청문회가 감당이 안 됐을 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그 최초 아니에요, 그러면? 용어를 일단은 뭐 OTT 뭐 이러면 그것도 좀 이해가 OTT도 되죠. 잘 모를 것 같은데 예, 혹시 뭐, OTT 뭔지 아시죠? 예, 뭐 그런 것부터 예.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그러고 또 뭐 막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분은 BBK 그렇죠. 특검이지 예. 않습니까? 망친 사람이죠. 예, 그러면 예. 그것도 문제가 될 거고. 예.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제 뭐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상 이명박 인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론 지형을 뭐라도 바꿔서 좋게 보도하고 또는 뭐 그런 조작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죠.